네, 여러분, 부속법령 기본 강의 3-5 공선법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30분 안팎으로 짧게 끊어서 계속 가는 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냥 강의 횟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요. 제가 마음을 좀 처음부터 비워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꼭 횟수에 틀을 맞춰버리니까 이게 좀 더 안 좋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3-몇 이런 거, 물론 공직선거법은 이번 시간에 끝은 납니다만은 다른 국회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그 강의 그 횟수가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으로 너무 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 패턴과 스피드, 그 다음에 횟수를 한번 끝까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낮 경기길래 점수만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꼴찌끼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하고 롯데하고. 하나가 8-1로 이기고 있던데 과정을 보니까 1회에 이성열이 말로 홈런을 쳤더라고요. 이성열 선수가. 오랜만에 저도 강의 끝나고 이따 저도 오늘 어느 정도 촬영 끝나면 쉴 예정인데 오랜만에 카톡이나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게 돼서 약간 힘은 나는데 어차피 꼴찌인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력은 꼴찌였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래서 가끔씩 너무 속상해서 비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팀은 못 바꿔요. 꼴찌하니까 1등 팀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안 보면 안 봤지 팀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야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짧은 그 영상 2분짜리 말로 홈런 치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는 더 업됐습니다. 자, 57페이지에 189조는 개정 표시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관련해서 1호에서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 수 100분의 3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원과 여기가 국회의원이면 여기가 지방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의석 배분할 때,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국회의원 100분의 3이고 지방의원은 좀 뒤에서 보실 100분의 5%예요. 3%, 5%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5석입니다. 지역구에서. 이게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배분하죠. 여기는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5%랑 3%, 5석이랑 혹시 모를 3석 헷갈리실까봐 연예인 이름으로 암기하시라고. 5만석. 가운데 만자만 머릿속으로. 5만석. 5만 프로 아니고 3만석 이런 거 아니고 5만석으로 기억해 주시면 안 까먹으실 겁니다. 그러면 밑에 1호 3% 지역구 5석. 그 다음에 5항을 왜 넣어드렸냐면 국회 구급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에 있는 변시 2021 때문에. 자, 189조 5항 57페이지 189조 5항 보시면 1번, 2번은 이걸로 풀려서 바로 여러분들 대조해 보시고, 근데 중요합니다. 기출지문 1번, 2번은 이렇게 크로스로 바꿀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읽어보세요. 만약에 A당이 비례 1번부터 5번까지 등록했어요. 기탁금 내고. 그런데 의석 할당 배분을 선관위에서 했더니 7석이야. 많이 받은 거지, 득표를. 빼면 2석이죠. 얘 어떻게 해요, 얘? 또 받아? 선거 끝나고 다시 신청 받아서 2석 이 A당으로 줘요? 이렇게 안 하고 공석으로 한다요.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는 건 공직선거법 학생들만 머릿속으로. 그러면 저게 보궐선거, 재선거의 사유가 되느냐, 그 문제는 헌법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결국은 뭐 보궐선거 그 재선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했으니까 그냥 설명드릴게요. 우측에 재선거 그 조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두석 있죠? 얘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되냐고.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측 보시면 59페이지 195조 재선거 1호 보세요. 1호. 당의 선거 후보자가 없는 때 해당 안 되죠. 2호 보세요.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없어요. 있는데 남았지.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건 공선법에는 나올 겁니다. 한 번은. 헌법에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190조의 2 조고 100분의 5 여기.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 X가. 기출지문은 100분의 3. 190조의 2 밑에 있는 기출지문은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여기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항만 붙여놨어요. 나머지 조문들은 다 떼서 안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길고. 우리가 그것까지 볼 필요 없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안 실어드린 조문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추록으로 추가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모든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추록으로 다 드린다는 말씀, 그거는 아닙니다. 이 강의가 언제 끝날지, 법무사 시험 전에 끝나면 모든 그거 추록은 그 다음 판에 가는 거지.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 강의 중에 나와 있는 이 기출 지문이니까 추록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모든 거 추록으로 만들면 그냥 4판 되는 겁니다. 4판. 너무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든가 개정법이 나오면 반드시 기본 강의, 유튜브 기본 강의가 끝나도 추록을,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험에 기출 문제를 추록으로 드린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해오지 않았던 작업이고요. 그거는 중간에 이건 꼭 고쳐야 된다든가 정오표라든가 우리 지금 추록 2페이지처럼 너무 중요한 헌재 결정이다. 그런 거는 해드려요. 그런데 지금 뭐 법무사, 법행, 국회 9급, 지방 7급, 서울 7급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국회 8급 지문처럼 추록으로 해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타판 나중에 나오기 전까지 조금씩 추가하는 거라서. 일단 192조에서 사항을 보시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 그러니까 합당, 해산, 제명을 묶어두세요. 가로로. 외에다가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외의에다가.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런 거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질 때 퇴직됩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세요. 기출지문. 공선법 지금 보신 조문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 시에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따른 해산이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에 퇴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산됐을 때는 퇴직이야. 당선 방식 불문하고 모두 상실, 헌재 결정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지문과 판례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 건. 재선거 기출지문 하나 때문에 암기하실 분 없으실 거고, 여기서 59페이지니까 추록은, 자, 이 추록은 이제, 자, 여기서 재선거와 보궐선거 사이에 얘를 끼란 얘기야. 그러니까 추록 3페이지에 59페이지 200조 위에 다음 얘를 추가. 왜? 국회 8급 4월 24일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 지문으로 보세요. 자, 추록 3페이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 장애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선의장이 당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국회 8급 2021. 2번의 디귿 지문입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틀린 부분 체크해드렸어요. 문제는 중앙선관위로 고쳐나왔죠. 협의해야 한다 앞에 중앙선관위. 아니고요. 관할입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 시도, 시군, 읍면동 중에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어딘지는 몰라. 관할 이렇게 하면 각급 선관위 이 중에서 이제 해당 관할, 그러니까 중앙이 답으로 중앙이 아니에요. 각급 선관위 어디가 해당될지 몰라. 그래서 문제는 관할 선관위 위원장입니다. 관할 선관위 위원장이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선거를 연기합니다. 이런 196조를 이 책에다가 제가 왜 안 넣었어요? 이렇게 문제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까지 언제 다 하고 있어요. 재선거 보궐선거도 못 해오는데. 자, 그래서 추가 기출된 건 싫어도 하셔야 돼요. 선거 7급도 아니고 국회 8급입니다. 국회 8급 나랑 상관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국회 8급 문제 아무 데서나 다 나옵니다. 지방 7급이든 서울 7급이든 국가 7급이든 변시든 법행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면 국회 8급 2번에 옳은 거 고르는 거에서 이거 모르면 답 못 골라요. 나머지가 쉽긴 해도.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면 틀리지 마시라고 설명드렸고, 여러분 200조 보궐선거는 중요한 조문인데 우리 하지 않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궐선거 특례는 한 번쯤은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보시면 1항에서 보궐선거 등 대선 비례는 제외하고요.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녹색 형광펜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녹색 형광펜 4분의 1, 3분의 1 아니고 4분의 2 이상 거론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실시하지. 첫 번째 중요한 거, 아니한다 하면 틀립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4분의 1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동급으로 중요한 게 아니 한다가 아니라 아니 할 수 있다. 기출지문은 정지문으로 나왔고, 자 여기 조금 복잡하긴 한데 218부터 218조의 4, 218조의 5 넘기시면 맨 6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재외선거의 대상 선거와 선거권자에서 표를 잘 눈으로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 선거권자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서 똑같은 칸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국외 부재자 신고인으로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니 대통령 선거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까지 할 수 있는 선거인하고 대통령 선거와 비례든 지역구든 다 국회의원 선거할 수 있는 그 선거인이 이제 재외선거인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인 중에 그 중간에 하나가 딱 그게 이제 조문으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탄생시킨 조문이 61페이지 218조의 4, 1항을 보시면 밑줄 쳐놓은 거가 아까 그것 때문에 경계선이 달라지는 거야.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비례국회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민등록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복잡하면 이것만 기억합시다. 218조의 5. 재외선거인 등에는 재외선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외 부재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218조의 5 1항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인데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국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밑에 틀린 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맞는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고. 그래서 지역구까지 포함되는 해서 선거권 주는 사람이랑 틀리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국가 7급 2016년도 62페이지 설명을 많이 생략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이 문제 정도로만 보시고 앞에 거랑 넘어가시면 돼요. 파고들려고 하면 안 돼. 선거직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셨을 건데, 기출지문에서 선거권 가지고 선거일 전 30일 현재 확정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그래서 그런 재외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요건 갖추면 무슨 선거? 기역, 대, 니은, 국회의원 비례. 그러니까 기역, 니은입니다. 그리고 선거소청도 조문 먼저 보시면 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 먼저 첫 번째로 선거소청은 어떤 선거에서만 인정? 선거소청 제일 많이 나오는 빈출지문. 지방선거에서만이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소청 거치지 않아. 지방선거, 자체장, 의원. 그리고 어디 한번 보시냐면 62페이지 1항 조문에서 밑줄 쳐놓은 거,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선거는 표에 의하면 고등법원 그 시도선관인데 밑에 별표 보시죠. 중앙선관입니다. 그 조문 때문에 제외한다. 걔 때문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기출지문,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은 중선위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 대법원이 관할한다. 최다 빈출입니다. 지방선거만 선거소청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표는 암기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디는 대법원, 어디는 고등법원, 선거소청은 저기만.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선거 조심하시고. 자, 소송과 당선 소송에서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얘는 대선과 국선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목 대선, 국선, 4대 선거 다 여기다 이렇게 짬뽕으로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선거소송하고, 지금 대선 국선에 한해서 선거소송, 당선소송.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선거소청에서는 14일이었어요. 녹색. 선거소송, 당선소송 하나씩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소권자 보시면 선거소송, 당선소송에서 제소권자 선거인, 정당 하나가 있네. 여기 없는 거 후보자. 여기는 지금 말씀 잘못 드렸고, 이렇게 해서 정당하고 후보자는 당선소송에서도 똑같아요. 선거인이 투표권자가 당선됐어? 여기는 없는 거야. 여기. 그래서 선거인, 정당, 후보자, 여기는 정당, 후보자. 이게 첫 번째고, 정당은 가로치고 뭘로 되어 있는지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하남.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밑에 안 붙어 있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하남. 그러면 이제 법회 문제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도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고, 피고에서 당선 소송은 법무부 장관, 고검, 검사장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4일 이내라고 그랬죠? 여기는 30일. 둘 다 똑같아요. 30일. 선거일로부터 30일. 넘기시고, 법회 문제 실어 드렸네요. 기출 2번 64페이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대선, 국선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 또는 모든 정당 땡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4번은 경정승진 올해 건데 45일로, 선거일로부터 45일 이내. 45는 또 처음 보네. 14일로 고쳐놔도 더 좋은데 14일로 고쳐놓으면 더 속기 쉬워요. 45는 티나잖아. 티나 많이 나. 그 223 당선소송 기출지문 1번. 지금 표로 보시고 이걸로 하셨으니까 그 조문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눈으로 스킵만 빠르게 하시고 거기서 지체되시면 안 되는데, 기출지문 1번에서 선거인은 당선소송의 제소권자가 아니죠. 그게 1번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도 다 틀렸고 2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쉬운데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224조.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관위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하나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그거 표 다 2등한테 줘도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안 해. 그래서 기출 2번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발견한다. 있으면 땡.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때에 한해서. 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결정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재기난 날로부터 180일 임기가 보통 4년 길어봐야 5년인데 180일이 아니라 몇 년을 끌면 그 다 하는 거지. 뭐 나중에 뭐가지 당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180일. 여기는 원래는 250조는 원래는 안 하는 거였는데 이 중요한 이재명 지사 판례 때문에 합니다. 그 조문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이게 이제 이 대법원 판례, 이재명 지사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문인데 판례를 보려고 2항만 가져왔습니다. 2항, 3항 다 생략해 드렸고요. 여기도 공선법 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과소보금지 원칙으로 판단했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거리가 침해됐다는 그 헌재 결정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대법원 판례도 이슈도 있고 유력한 주자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해서 한 번은 간단하게라도 물어볼 것 같아서 이 결론은 알고 계시지만 가져왔습니다.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1항. 당선, 이 조문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보세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쉽게 좀비속, 형제 자매의 출생지, 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벌돼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250조 공선법 250조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갑이 이재명 지사고 을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을이 이제 다른 당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신 형 병원에 감금한 적 있지? 강제로. 갑 이재명 지사 그런 사실 없어. 그러니까 다 이제 길게 설명하고 왜 뭐 이런 거 없이 그런 사실 없다 하면서 이제 을이 갑을 허위사실 공표 등 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은 어떤 보장을 해줘요? 여러분들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 줍니다. 제도 보장은 지방자치 제도, 공무원 제도, 선거 제도 이렇게 제도 보장은 최소한 보장 원칙을 헌재가 판시하고 있어요. 뒤집었을 때 틀리지 마세요. 그게 예상지문 1번입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똑같은 패턴이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자유로운 의사표현, 예상지문 1번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최대한 보장돼야 기본권, 표현의 자유. 2번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이 판례에서 다른 판결 요지는 앞에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복붙이거든요. 컨트롤 V, 컨트롤 C. 근데 이 문장은 이때 새로 추가된 거예요.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런 결론이 나온 거고, 3번은 헌법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예상지문 3번. 공직선거법 하시는 분들은 3번까지. 그래서 2번 관련 판례 대가로 2번 끝에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 3번 읽어보시고요. 맨 밑에 68페이지. 여러분 이 판례는 결론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숨쉴 공간에 대한 그 대법원 판례 문장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68페이지에 있는 건 선거 7급 하시는 분들만 정독해두세요. 맨 밑에 이런 사실관계였다니까요. 친형 이 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두지 않았어. 뭐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최대한 공직선거법을 3-5로 끝내드려 처음부터 이제 5까지 가려고는 안 했는데 오게 됐고요. 옆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국적법. 국적법도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데 만만치 않은 조문들이 버티고 있고, 하이라이트가 78페이지에 있는 헌결입니다. 이 헌결 때문에 2021년 1월 16일 날 치렀던 경정 승진 시험에서 복수 정답 인정된 겁니다. 판례가 바뀌었는데 과거 걸로 냈거든요. 국적법 2강 예상합니다. 여러분 한 강으로 끝내면 좋긴 하죠. 근데 2강 예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국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